네,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 주간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4월 하면 생각나는 게 미세먼지 그리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얘기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MTN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솔직히 저 좀 지겨워요. 이 구조조정 이야기 왜 또 가져오신 거예요? 구조조정이 지금 지겹긴 한데요. 네. 그만큼 시장이 한복판, 경량의 물결에 딱 한복판에 지금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한민국 경제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지겨우면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미리 다 예습을 하잖아요. 네. 저희 지난주에 뭐 한국 이란, 대통령 이란 방문해서 뉴스가 쏟아질 거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했었죠. 오늘 보면 또 뭐 200, 몇 조요? 20, 30조? 뭐 돈이 굴러 들어온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확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꼭 좀 말려드리고 싶네요. 네, 다소 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저희가 최대한 재밌고 쉽게 얘기하려고는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지침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는 건 제가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구조조정 이야기는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조조정 얘기했고요. 한번 해운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조선업종, 조선업계의 소위 빅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계 빅딜, 저 이거 알아요. 한 3개 정도 3사 조선사를 한 개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현대중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우리 얘기에서 빅3가 되겠거든요. 네. 하나는 울산에 있고 2개는 거제도에 있는데요. 조선 3사 간의 사업을 통폐합론, 그래서 빅딜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랑 채권에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각사의 강점을 중심으로 나누고 합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정말 많이 흔히 얘기해서 빅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최대한 쉽게 얘기하고자 일단 조선업계 빅딜, 이 빅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빅딜의 정의, 그리고 과거의 빅딜 사례까지 한번 도와주시죠. 빅딜 뭐 쉽게 얘기해서 덩치가 큰 거래, 빅딜이잖아요. 그쵸. 큰 거래 많이 하는데요. 이게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출발한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IMF 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죠. 네. 국내 산업 간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 간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사용되기도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로 흔히 얘기하면 뭐 영어로도 빅딜이란 말을 안 쓰는 건 아닌데요. 흔히 얘기해서 비즈니스 스와핑,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맞바꾼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와핑이라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굳이 또 하면 사업 교환, 맞바꾼다 네. 이런 의미가 있던 것이 이해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기업 간의 구조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위 빅딜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빅딜하니까 그때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요. 뭐 삼성과 뭐 롯데였나요? 하나였나요? 뭐 이렇게 네. 서로 막 사업부를 한참 막 바꾸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빅딜이라는 표현 썼었어요. 그런 맞습니다. 그 당시에 5대 그룹의 빅딜이 아주 유행했다는 얘기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기억하시면 삼성의 자동차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자동차 사업은 없어요. 이제 포기하고 이제 르노로 프랑스로 그쵸, 넘어가는 그쵸. 거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전자회사가 대우의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도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 있었고요. 또 반도체가 그 당시에 LG 반도체랑 그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현대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 합치고 이제 현대가 하다가 그때 안 돼갖고 SK하이닉스로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합쳐지고요. IMF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 별로 기아 자동차잖아요. 지금 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 기억하실 텐데요. 기아 자동차 공고의 신화. 그래서 기아 자동차 국민차다, 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다가 어찌됐건 IMF 쑥 나면서 결국 현대가 쑥 인쇄해 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쉽게 하면 빅딜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네. 이들이 뭐 만나고 헤어지고 해쳐모여 하다가 결국 한 개씩 기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조선업종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신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해운 업종 이제 상당히 바빠졌잖아요, 오늘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바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도 따르면 청와대에서 서별관인가요? 뭐 청와대 별관이 있는 네. 모양이에요? 가보셨어요? 서별관 회의 뭐 요거 네, 안 가보셨어요? 저 청와대 투어 한번 했어요. 정말 근처도 안 가봤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거기서 지금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언론 보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개사에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그래서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빼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각 사들의 강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상선입니다. 상선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라는 것이요. 신조선 업계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시청자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쪽 계통에 계신 분, 그 동네
지역에 혹시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대도시에 살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죠. 모르고요. 기껏 가본 거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만 그 수학여행 저희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어하는 게 있었어요. 우체서 울산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가보고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조선소요. 상선이 뭐냐면 쉽게 해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겁니다. 네.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에 올리는 게 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철가방입니다. 철가방. 철가방? 철가방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배달, 네. 그럴 때 그 가방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배란 거지. A 지점에서 B 지점 옮기는 게 바로 상선인데요. 상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컨테이너선이요. 네. 컨테이너 아실 거가 되겠고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 운반선이 있고요. 유조선 있죠. 이거 기름을 나르는 거고요. 네. 벌크선이라는 것도 헷갈려 있는데 벌크란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곡물이라든가 철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실어는 집어넣고 나는 거 벌크라고 하는데요. 벌크 곡물이나 원자재하는 그런 것들이 상선의 현대중공업의 강점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대우조선 보겠는데요. 대우조선은 LNG와 관련된 보유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LNG선이요. 그러니까 연료 공급 시스템의 제 액화장점 어려운 얘기 있는데요. 네. 결국 LNG선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면서 그것을 이제 배달시킨다. 저는 액화가스 그런 가스를요. 그 정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LNG선만 떼어내서 삼성중공업 등과 빅딜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뉴스에 나왔을 뿐이니까 이게 확인된 바는 확정사항은 없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잠수함 등 특수선에 또 대우조선이 강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되겠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입니다. 드릴십은 드릴이잖아요. 뭔가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릴십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주로 가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첫 장면이 드릴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브루스 윌리스 거기 일하는 사람 데려가는 거 혹시 그 영화 있었는데요. 그런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그런 영화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하튼 그런 거가 드릴십이거나 네. 보셔야 되겠고요. 원유 시추 가능한 반잠수식 시추선도 여기가 강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가의 일부 시각은 삼성이랑 대우가 합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삼성은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 아픈데 왜 지금 합병 생각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각자의 주장이니까요. 언론의 얘기니까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사의 장점만 떼서 모아가지고 조금 다운사이징 시키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선사 얘기하면서 이 얘기 빼놓으신 것 같아요. 해양 플랜트 얘기는 왜 빼먹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양 플랜트가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왜냐하면 네. 해양 플랜트가 이제 차기에 돈 먹거리다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 수주했는데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별로 딸리다 보니까 계속 값은 올라가고 경기 어려우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픈 거예요. 쉽게 해서 작년에요. 조선 3사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네. 8조 5천억의 손실을 냈거든요.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요? 아니 전체에서. 전체에서? 해양 플랜트 손실만 7조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조선소 어려진 거는 거 보면 우리가 별로 실력도 없는데 무리해서 이 해양 시추는 갔다는 거예요, 플랜트. 네. 그러니까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주가 부진하고 기존 계약 선박 인도되면서 오히려 취소도 늘어나고 이래서 머리 아파졌는데요. 해양 플랜트 지금 갈수록 머리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의 이 점유율 70%를 차지했던 조선 3사가 어느새 이 지경까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빅딜론, 빅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 빅딜 중에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대우조선이 어렸을 때 대우조선이 해외로 넘어간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 그때 못 넘어간 또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대우조선 잠수함 얘기도 나왔는데 방위 산업을 지금 외국 지분이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가 기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방위 산업만 각각에 모아서 띄어서 뭔가 좀 좋은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나머지 뭔가를 해보자 그런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네. 또 일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이 갖고 있는 방위 산업 부분을 좀 더 빅들할 가능성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아시다시피 나라에 사는 거니까 나라에서 주문해놓고 안 살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알짜 사람인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없겠는데요. 맞아요. 대우조선이 과거에 이런 외국 자본 인수설이 방위 산업 때문에 물 건너간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우주라는 경우가 카이가 네. 바로 예전에 보면 여러 회사가 있던 것을 하나 모아서 어떤 거의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쉽게 해서 클린 컴퍼니, 좋은 회사를 하나 띄워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런 쪽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카이에 버금가는 클린 컴퍼니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연매출이 이렇게 합했을 경우에는요, 연매출이 2조에서 3조까지 나올 수 있는 해양판 카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조선과 해운 쪽의 부실, 기업들의 정리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계속 풀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들 업체들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었던 채권단, 은행들 줄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머리가 아픈데요. 그나마 천만다행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국책은행들이 직접 갖고 있고 네. 일단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지금 별로 이제 노출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한국산업은행이잖아요. 네. 국책은행인데요. 한국산업은 요번에 떤 말들이 많이 끼어들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할 수 없죠. 국책은행이 들어가는데요. 분명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은행 두 개 다 나라 건데요. 조선업계 부실기업 위험 노출액이 무려 21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소위 위험 자산인데 이게 만약 시중 은행에 혼자 문제가 있다면 이거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겠는데요. 문제는 국책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아직까지 그럼 도대체 21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누군가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 결국 국민의 세금이 됐건 나라 돈이 됐건 나라에서 세금을 미리 대출을 빌려서 하건 간에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정부는 별다른 대참이 없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장은행도 왜냐하면 국책은행이 어려워지면 좀 힘들어지면 일반 은행도 약간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일반 시장은행도 좀 머리가 아플 수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조선이나 해운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원님이 좀 부담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 쪽으로 많이 주셨는데 은행주들 최근 들어 분위기 나아지고 있는데 이 이슈 생각한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좀 싼 건 다 인정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머리 아플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모든 파고가 지나가면 기아자동차 모든 파고가 지나고 나서 결국 5년, 10년 후에 주가가 대박 크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정말 좋아져서 문제될 거다 해결하고 SK 하이닉스도 문제될 거 해결해서 좋아진 적이 있으나 그 중간 과정은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미래 청사진만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중간 과정의 고통을 조금 피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딱 이거 알찬 이야기 꾸려봤습니다. MTN 이한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